더욱 강대해진 한국 공군은 울릉공항에서 KF-21 보람의 전투기 유무인 복합체계를 가동할 계획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유무인 체계를 위한 5세대급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으며 국산 무인 전투기 통합운용 시험 후 KF-21 전투기의 순간무장 화력이 4배 이상 상승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보유 무장으로는 한국산 전령 미사일과 KGB 폭탄 등 다양한 국산 무장 체계들이 듬뿍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한국 역사상 최초 첫 번째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선보였던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한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차세대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방금 소개드렸던 5세대 유무인 소프트웨어 체계와 함께 스텔스 무장창 역시 개발이 진행 중이며 아래 설계를 통해 2016년에 등장할 KF-21 전투기에 적용하기 전 스텔스 무인 전투기에 먼저 매립형 무장창을 적용시키겠다는 1차 목표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스텔스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매립형 스텔스 무장창 개발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단 제조업의 진정한 능력을 보여줄 것이며 본격적인 스텔스 공대공 작전을 염두에 둔 KF-22 전투기의 성능을 좌지우지할 최첨단 기술로 불리며 최종적으로 한국산 터보제트 엔진 예기가 탑재될 예정인데요. 이것 역시 KF-21 전투기에 엔진을 탑재하기 전 무인기에 먼저 적용시켜보는 것이며 만약 계획대로 모든 것이 척척 흘러간다면 한국 역사상 최초의 국산 제트 엔진 항공기가 세상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개발 상황 속에서 최근 방위사업청은 출고 시기 후 미리 만나 보는 KF-21 비행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1분 12초짜리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컴퓨터 3D 그래픽으로 구현된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우리 영공을 힘차게 날았고 한국 공군의 공중급유기에서 공중급유를 받는 모습까지 완벽하게 보여주었으며 국산 무인 전투기로 추정되는 항공기와 편대대를 이루며 울릉공항에서 이륙해 독도 상공을 활활 날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한국형 무인 전투기가 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이룬 것입니다. 2021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항공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중 하나입니다. KF-21 전투기부터 시작해 일본의 항공기술을 아득하게 추월 한국은 일본과 달리 무인 전투기 군사 분야까지 초격차 수준으로 차이를 벌리고 있으며 KF-21 전투기와 무인기의 기술력을 공유해 응용 가능한 기술을 가장 효율적이게 만들며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일본 측에서는 한국이 무인기 확보에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무인기 공개 전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고등훈련기 Q-10을 통해 이제 막 항공기 산업의 문을 열었다고 언급했으며 무인 스텔스기 디자인에 6세대 스텔스 공격기는 개발하는 기술력이 훨씬 까다롭다며 일본에서도 힘든 일이므로 한국의 무인 드론 사업이 예산만 투입된 채 실패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우리나라는 일본 언론의 부정적인 전망과 달리 떡하니 한국형 스텔스 무인기 시험 비행까지 무사히 성공해냈고 그것을 공개하자 일본 매체들은 한국의 항공 제조업의 저력을 실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세상에 등장한 한국형 무인 전투기란 적의 방공망 사거리 밖에서 원격으로 공격 목표를 부여하면 비행 방법을 일일이 지정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최선책을 찾아 공격 임무를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차세대 전투기로 알려졌는데요. 대한민국 6세대 전투기의 가장 핵심 기술인 무인 드론 기술과 KF-21 전투기와 함께 운용하게 될 유무인 복합체계 한국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개발이 완료된다면 한국은 6세대 전투기에 대한 유무인 복합체계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의 발언이며 이처럼 6세대 유무인 복합체계는 차세대 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미 국방과학연구소는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려운 비행체 형상 스텔스 설계 기술과 비행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한국 경유시 웨이브에 필요한 저핏 스텔스 무인 항공기의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국산 스텔스 UC의 부인은 핵심 기술 분야의 저비싼 스텔스 형상의 한국형 무인전 1기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2020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무인 스텔스기를 개발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으며 저핏함 수준의 레이더 반사 수치를 대폭 늘리는 스텐 기술이 약 70% 기술 수준에 달했다고 공식 발표했었죠. 9월 30일에는 국내 최초로 비행 채용 전파 흡수 구조 기술을 비롯하여 내이동 기술 안테나 내장 일체형 구조 경량 전파 흡수도료 등 무인기에 적용 가능한 스텔스 핵심 기술 4종을 완벽히 개발했다고 발표했으며 2030년대에 등장하게 될 저비싼 무인기는 무인 정찰기 외의 무인 전투기로도 끝없이 진화할 예정입니다. 저 비싼 무인기는 한국의 국산 기술로 개발된 터보제트 엔진 1기를 사용할 예정이며 전체적인 크기는 유럽연합이 개발 중인 공격형 무인기보다 더욱 거대해진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스피커 1 최대 비행 속도는 시속 980km에 달하며 500파운드 즉 230kg의 정밀유도 폭탄 2발을 내부 무장창에 장착할 수 있군요. 이 밖에도 키예프의 11전투기와 무인 전투기 간의 통합 운용은 향후 미래 공중전의 게임 체인저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무인 전투기를 우선 적진으로 보내 정찰시키고 뒤따르던 유인 전투기가 무인 전투기로 정찰 정보를 받아 뒤에서 공격할 수도 있죠. 여기에 더해 기술이 발전되면 유인 전투기에서 직접 무인 전투기를 조종해 정찰 및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먼필을 사용하게 되면 유인 전투기의 공격력과 생존성을 대폭 높일 수 있는데요.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람에는 우리식 독자 기술로 만든 국산 전투기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 없이 국산 무인 전투기와의 독자적인 먼 피구축 및 운용이 가능하다는 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티를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미국제 전투기와 국산 무인 전투기 간의 멀티를 구축하려면 우선 미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막대한 통합 비용이 들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국산 무 전투기의 조종 및 항공 전자장비 그리고 통신장비에 대한 소스 코드도 공개해야 합니다. 반면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없이 국산 무인 전투기와의 독자적인 멀티 구축 및 운용이 가능합니다. 한국형 무인 전투기는 거의 100% 국산 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문제시되었던 항공기에 들어가는 터보팬 엔진 국산화는 실로 놀랍습니다. 최초에는 러시아를 통해서 대한민국용 터보제트 엔진의 기초 설계도와 원천 기술을 이전받고 엔진 통합 기술을 이전받아 램제트 엔진 개발의 나비 효과가 무인 전투기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한국군이 가진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무인기를 지상 공격이 가능한 공격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이미 육군 해병대의 4단급 무인 공격기 공군용 중고도 무인 정찰기도 제작 생산 중인데 스텔스 무인 전투기까지 채택되면서 향후 한국의 군용 무인기 사업에서 선도적 입지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강대국 함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차세 대무인 공격 드론인 KUS까지도 개발 완료 단계에 임박했군요. 영상의 정보가 통쾌하셨다면 채널명 대구고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